그 동영상에서도 보면 이상하게 아이는 항상 오른쪽으로 뭔가 몸을 틀고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저희의 입장, 저희 알프 교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미세한 무게의 차이는 굉장히 정밀한 저울로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그러한 미세한 정밀한 부분들을 알아차려 줄 수 있는, 안녕하세요, 몸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입니다. 언제 시작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치아의 비대칭만 따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비대칭, 몸의 불균형과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몸의 불균형, 몸의 비대칭과 함께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사실 아이의 치아의 비대칭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시기는 6살에서 8살 정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시기는 유치열기가 다 완성된 시기이고요.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, 보통 유치열기가 다 있거든요. 그때에서 앞니가 빠지기 직전이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앞니가 위던 아래던 한두 개씩 빠지는 시기도 사실은 상관없어요.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을 아시나요? 피사의 사탑이 지어질 때 원래 한 3층까지는 똑바르게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3층까지는 잘 올라갔대요. 그때서야 비로소 집안이 어딘가 불균형하다라는 걸 알고,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한 4.5도에서 5.5도 사이로 더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피사의 사탑이 무너지려고 하는 위험을 느껴가지고 한 30년 전에 보수공사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. 5.5도까지 기운 거를 한 1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400억을 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, 기울어짐의 1도의 차이는 아이들일 때 기울어짐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 그 비대칭이 보이지 않아요. 그런데 성장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그 비대칭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울어짐이 조금 있을 때 고치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더 많이 진행이 된 다음에 고치는 게 나을까요?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울어짐이 많지 않을 때 고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영구치가 다 나서 그 비대칭이 굳이 심해졌을 때 고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까? 차라리 더 쉽게, 덜 아프게, 더 천천히 해도 비대칭을 쉽게 고칠 수 있다면, 그리고 그 시기가 어린 시기라면 당연히 어린 시기에 비대칭을 개선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의 입장입니다. 교정을 해주는 거는 결국은 부모님들께서 너무나도 예쁜 아이가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, 이왕이면 건강하고 이왕이면 예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교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. 저는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치아가 비대칭적인 부분을 당연히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. 그리고 어릴 때 교정을 해야 더 쉽게 잘 고쳐지는 것도 맞아요. 하지만 아이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 비대칭을 억지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굉장히 이게 서로 대립되는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은 건강하게 키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어린 아이가 어떤 부분에 이 치과를 무서워하는지 부분들을 좀 살피고,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돌봐서 아이의 마음도 살펴가면서 어린 시기에 교정을 해줄 수 있을지,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의료진과 함께 교정을 해나간다면, 그 시기를 지금 아이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좀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뭔가 치과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도 그 문제는 그렇게 협조적인 의료진이 있다면 충분히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어머님들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교정을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다, 하지만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, 분명히 그러한 의료진들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런 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치 치료에 대한 기억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 아직도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 아이들이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기억이 안 좋았을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. 단순히 치과가 아파서만은 아니에요.
물론 아파서 충치 치료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치과 냄새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치과 치료를 받는데 뭔가 안 보이니까 무서웠다든지 아니면은 그 소리가 좀 많이 불편했다라든지 그 아이에게 충치 치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안 좋게 했던 요인들은 많거든요. 그 충치 치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어떤 요인에서 시작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. 근데 그거를 하나씩 살펴볼 시간은 없잖아요. 사실 치과 치료를 해드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장 쉽게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천천히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일단 기본 입장을 취해야 돼요. 저희 병원에는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아이 손을 잡고 그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실 때 저희는 속도가 치료를 진행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진료예요. 그래서 이 너무너무 좋은 진료를 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라는 마음은 굉장히 많으시지만 하지만 좀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있어요. 왜? 아이가 아직 그 치료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아이가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위해서 그냥 상담 오신 다음에 치과를 구경만 하다 가시는 분도 계세요. 구경할 때 저희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치과에서 나오는 물을 저희는 3W라고 하는데 3W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물을 손에다 뿌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그 소리는 어떤지 또 하이스피드라고 하는 굉장히 고속으로 돌아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기구를 켰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래서 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의사결정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치료를 받는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니 아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 몸, 마음의 성장을 돕는 오알프치과 오경아였습니다.